안녕하세요. 아티스트 김세입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고 있네요. 학부모가 되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폭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학교 폭력의 징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소한 괴롭힘이나 뭐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좀 지속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또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의 범죄와 폭력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청소년의 법적인 처벌 연령을 좀 낮추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2016년도에 피해 사례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언어 폭력이 34%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집단 따돌림 이게 16% 정도 되었고 또 신체 폭력이 12%,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이런 게 이제 10%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바깥이 24% 정도이고 주로는 학교 폭력이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67% 정도가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학교 폭력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가해 학생 또 피해 학생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가해 학생이 되지 않도록 또는 피해 학생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그러니까 가해졌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 가해 학생이 즉시 또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또 화해할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담임 선생님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좀 적절한 방법으로 화해를 지도하고 또 사안을 인지한 이후에 조치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학교폭력법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나 폭행, 또 감금, 강요, 성폭행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입니다. 2주 미만이다 하더라도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유증이나 또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었을 경우에는 또 지속적으로 반복된 이런 폭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이럴 때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개최를 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가해 학생이 아닌 경우도 요즘은 많은데요. 사회인일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학교, 자기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중간에서 중재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을 보게 되면요. 학교폭력을 신고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회의가 개최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학교장이 뭐 7일 이내에서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또 회의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제 학생과 관련된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제 통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진순서를 이렇게 좀 제출해가지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에다가 이제 그거를 다시 제기하면 되고요. 또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시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심을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크게 8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면 사과,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봉사, 또 사회봉사, 학내 외에 있는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 심리 치료, 출석 정지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급을 교체한다든가 또 전학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또 민사소송 등이 또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폭력은 좀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가해 학생도 또 피해 학생도 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징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부분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대화를 아이들과 잘 나누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바쁠 때는 부모님과 자녀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학교, 집, 학원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너무 좀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은요. 자주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다고 조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결석을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잘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전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질 때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학교 갔다가 올 때 자주 이용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온다든가 가해 학생이 그 근처에 살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교과서나 학용품이 자꾸 없어질 경우에 자주 없어졌을 때 학교 폭력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좀 들어오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업 중에 교과서가 없거나 아니면 노트나 가방이 좀 낙서가 좀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 이제 가해 학생들이 이제 장난을 친 그런 경우겠죠. 또 지우개나 쪽지, 휴지 같은 것들이 그 학생의 자리 주변에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제 던져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업 중에 특정 학생을 이유 없이 학생들이 보면서 웃거나 아니면 야유를 보내거나 비웃거나 또 험담을 많이 할 경우 이럴 경우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평소보다 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거나 또 수업에 열중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업 시작하자마자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반에 한 50명, 60명 정도 있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OECD 기준에는 23명 정도라고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게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5명에서 40명이 넘는 경우도 지금 있고요. 또 한 반에 20명 만 이렇게 넘어도 좀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나 아니 담임 선생님이 좀 그 시간 안에 좀 학생들을 좀 신경 쓰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담임 교사나 또는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20명 정도의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이 또 학교 폭력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혼자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는 목적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점심을 혼자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격투기 한다고 이렇게 막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의 학생들과 어울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체육할 때 아니면 야외 활동할 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학생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 좀 학교 폭력의 징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과 피해 학생의 징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에 비전 플러스 아카데미 이렇게 검색하시면 상담과 자료 이렇게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티스트 김쌤이었습니다.